해양 지각이 주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볼게요. 우선 현무암을 보면 이 그림을 떠올릴게요. 해양 지각은 바다가 있는 지각이라는 의미이고 보통 간략하게 나타나면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해양 지각이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 두 줄에 오른쪽 현무암을 넣을게요. 그러면 이 그림이 됩니다. 이제부터 해양 지각을 보면 이 그림을 떠올리도록 할게요.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습해 볼게요. 현무암을 보면 이 그림을 떠올릴게요. 해양 지각을 보면 이 두 줄을 떠올릴게요. 이 두 줄 안에는 현무암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 지각이 밀도가 큼을 기억해 볼게요. 해양 지각은 이 그림입니다. 여기에 현무암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수많은 검은 점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지각은 밀도가 큽니다. 다음으로 대륙 지각이 주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기억해 볼게요. 화강암을 보면 이 그림을 떠올릴게요. 대륙 지각은 대륙이 있는 지각이라는 의미이고 보통 간략하게 나타내면 이와 같은 마른 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대륙 지각이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오른쪽에 화강암을 이 마른 모 그림 안으로 넣을게요. 그러면 이 그림이 됩니다. 이제부터 대륙 지각을 보면 이 그림을 떠올리도록 할게요.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대륙 지각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습해 볼게요. 화강암을 보면 이 그림을 떠올릴게요. 대륙 지각을 보면 이 마른 모 그림을 떠올릴게요. 이 마른 모 안에는 화강암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륙 지각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륙 지각이 밀도가 작음을 기억해 볼게요. 대륙 지각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검은 점들이 듬성듬성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륙 지각은 밀도가 작습니다. 다음으로 대륙판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대륙판은 대륙 지각이 있는 판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륙 지각을 보면 이 그림을 떠올려주세요. 판을 보면 이 바둑판을 떠올려주세요. 따라서 대륙판은 이 그림이 됩니다. 이제부터 대륙판을 보면 이 그림을 떠올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해양판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해양판은 해양 지각이 있는 판이라는 의미입니다. 해양 지각을 보면 이 그림을 떠올려주세요. 판을 보면 이 바둑판을 떠올려주세요. 따라서 해양판은 이 그림이 됩니다. 이제부터 해양판을 보면 이 그림을 떠올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암석권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암석권이란 암석이 있는 권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그림에서 화강암, 현무암은 암석이고 바둑판도 암석만큼 단단해서 암석이라 봅니다. 따라서 암석권은 대륙 지각 또는 해양 지각을 포함한 바둑판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판의 내부에서 대륙 지각 또는 해양 지각 밑에 있는 것을 대륙 지각 밑에 있는 것은 멘틀이라는 점을 기억해 볼게요. 우선 대륙판을 보면 이 그림을 떠올릴게요. 해양판을 보면 이 그림을 떠올릴게요. 멘틀을 보면 매트, 홈매트를 떠올릴게요. 이제 이 그림을 봐주세요. 대륙판이든 해양판이든 바둑판 밑부분에는 홈매트가 붙어있죠. 바둑 두는데 목이 날아다니면 집중이 안되니 바둑판에는 홈매트를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판의 내부에서 대륙지각 또는 해양지각 밑에 있는 것은 홈매트, 즉 멘틀입니다. 이제 복습해 볼게요. 대륙판을 보면 이 그림을 떠올릴게요. 해양판을 보면 이 그림을 떠올릴게요. 멘트를 보면 매트, 홈매트를 떠올릴게요. 대륙판, 해양판의 밑부분에는 홈매트가 붙어 있습니다. 홈매트는 멘틀입니다. 따라서 판의 내부에서 대륙지각 또는 해양지각 밑에 있는 것은 멘틀입니다. 다음으로 연약권에서는 부분 용융된 멘틀 물질이 대류한다 라는 점을 기억해 볼게요. 우선 멘틀 물질을 보면 매트, 홈매트를 떠올릴게요.
연약권을 보면 연약한 여자 있지의 윤하를 떠올릴게요. 그런데 이 윤하의 몸속에는 이와 같이 혈액순환 대신 홈매트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약권에서는 멘틀 물질이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복습해 볼게요. 멘틀 물질을 보면 홈매트를 떠올릴게요. 연약권을 보면 있지의 윤하를 떠올릴게요. 윤하의 몸속에는 혈액순환 대신 홈매트가 순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약권에서는 멘틀 물질이 데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각 밑에 판이 있고 판 밑에 연약권이 있으며 판의 밑부분과 연약권에는 멘틀이 존재함을 기억해 볼게요. 이 그림을 봐주세요. 윤하가 누워있고 그 위에 바둑판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윤하 몸속에는 홈매트가 순환하고 있고 바둑판 밑부분에는 홈매트가 붙어 있으며 바둑판 윗부분에는 대륙지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각 밑에 판이 있고 판 밑에 연약권이 있으며 판의 밑부분과 연약권에는 멘틀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판과 연약권의 경계는 지하 100km임을 기억해 볼게요. 우선 100km를 보면 100원을 떠올릴게요. 100원의 이순신 장군은 이 탄건을 쓰고 계십니다. 판과 연약권을 보면 이 바둑판에 깔린 윤하의 모습을 떠올릴게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윤하의 가슴이 도드라지는 것이 너무 좀 야해 보입니다. 윤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를 가려야겠는데 마땅히 가릴 것이 없으니 위에 탄건으로 이 윤하의 가슴을 가릴게요. 이 그림처럼 가릴게요. 여기서 탄건은 100원, 100km입니다. 정리하면 판과 연약권의 경계는 지하 100km입니다. 이제 복습해 볼게요. 100km를 보면 100원, 탄건을 떠올릴게요. 판과 연약권을 보면 바둑판에 깔린 윤하 모습을 떠올릴게요. 그런데 윤하는 가슴을 탄건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과 연약권의 경계는 지하 100km입니다. 다음으로 연약권 밑에 하부 멘틀이 있으며 그 밑에 외핵이 있음을 기억해 볼게요. 연약권을 보면 윤하를 떠올릴게요. 하부 멘틀을 보면 홈매트를 떠올릴게요. 외핵은 바깥 외, C핵, C의 바깥, 즉 복숭아 C의 바깥, 즉 복숭아 살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그림을 봐주세요. 윤하 밑에는 홈매트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습니다. 윤하의 등이 아프지 않도록 홈매트를 두껍게 쌓아서 폭신폭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홈매트 아래에는 복숭아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약권 밑에는 멘틀이 존재하고 그 멘틀 밑에는 외핵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연약권과 하부 멘틀의 경계는 지하 400km이고 하부 멘틀과 외핵의 경계는 지하 2900km임을 기억해 볼게요. 400km를 보면 400안을 떠올릴게요. 2900km를 보면 291을 떠올릴게요. 이제 이 그림을 봐주세요. 윤하와 홈매트 매트리스 사이에는 400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약권과 하부 멘틀의 경계는 지하 400km입니다. 또 홈매트 매트리스와 복숭아 사이에는 이구아나가 있습니다. 이구아나가 복숭아 파먹으려고 여기 들어갔다고 하네요. 따라서 하부 멘틀과 외핵의 경계는 지하 2900km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볼게요. 바둑판의 제일 위에는 대륙지각이 존재합니다. 바둑판의 하부에는 홈매트, 즉 멘틀이 존재합니다. 바둑판 밑에는 윤하, 즉 연약권이 있고 윤하의 몸속에는 홈매트, 즉 멘틀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판과 연약권의 경계는 탄건, 즉 100km입니다. 윤하의 밑에는 홈매트 매트리스가 있고 그 사이에는 400안이 있습니다. 즉 연약권과 하부 멘틀의 경계는 400km입니다. 홈매트 매트리스 밑에는 복숭아가 있고 그 사이에는 복숭아 파먹으려는 이구아나가 있습니다. 즉 하부 멘틀 밑에는 외핵이 있고 하부 멘틀과 외핵의 경계는 2900km입니다. 다음으로 해령은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이고 해령의 형성 과정은 멘틀 대류에 의해 판이 분리되어 해령이 형성되고
상승한 멘틀이 해령 하부에 와서 압력 감소로 인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며 지진, 화산 활동이 일어남을 기억해 볼게요. 우선 해령은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이므로 이와 같이 해령 지각이 있는 바둑판 두 개를 떠올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해령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볼게요. 처음에는 윤화 위에 한 개의 바둑판이 있었습니다. 즉 연야권 위에 한 개의 해양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화 몸속의 홈매트가 순환하다가 바둑판의 하부에 도달하면 압력이 감소되어서 녹아버립니다. 즉 연야권의 멘틀이 대류하다가 판의 하부에 도달하면 압력이 감소되어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바둑판 하부에는 홈매트가 녹은 파란 물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어디선가 흑인 여성이 나타나서 신나게 수영을 합니다. 즉 흑인 여성, 검은 말, 현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이 흑인 여성은 신나게 수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이 그림처럼 바둑판 위로 올라갑니다. 즉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합니다. 이 흑인 여성은 집에 가기 위해 소도로 바둑판을 좌우로 밀어서 바둑판을 쪼개고 밖으로 나옵니다. 즉 한 개의 판이 두 개의 판으로 분리되고 이 와중에 판이 흔들려서 지진이 발생하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됩니다. 그리고 이 흑인 여성이 바둑판 위에 쌓여서 해양지각이 검은색이고 현무암인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복습해 볼게요. 처음엔 연야권 위에 한 개의 해양판이 존재하고 연야권에서 멘틀이 대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멘틀이 해양판 하부에 도달하면 녹아서 이렇게 파란물이 됩니다. 그러면 흑인 여성, 즉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깁니다. 이 흑인 여성, 즉 현무암질 마그마는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가면서 한 개의 판을 찢어서 두 개의 판으로 분리되고 지진이 발생하며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다음으로 플룸에는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이 있고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액의 경계부에서 가열된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것이고 차가운 플룸은 섭입하는 해양판이 쌓인 것임을 기억해 볼게요. 우선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액의 경계부에서 가열된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 볼게요. 복숭아 홈매트 매트리스의 경계부, 즉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에서는 복숭아로부터 홈매트로 열이 전달되어서 이 열을 받은 홈매트가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열을 받아서 뜨거워져서 올라가는 홈매트를 뜨거운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차가운 플룸은 섭입하는 해양판이 쌓인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 볼게요. 해양판은 이 그림과 같이 해구에 섭입돼서 섭입하며 이것들이 이 그림과 같이 쌓입니다. 해양판은 차가운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차갑고 따라서 이 쌓인 해양판들을 차가운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플룸에는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볼게요. 뜨거운 플룸은 상승하는 홈매트입니다. 차가운 플룸은 쌓인 해양판입니다. 플룸을 보면 플룻을 떠올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상승하는 홈매트를 플룻의 각각의 버튼에 붙이고 오른쪽에 해양판 더미를 플룻의 아래쪽에 둘게요. 바로 이 그림처럼 둘게요. 여기서 상승하는 홈매트는 뜨거운 플룸입니다. 해양판 더미는 차가운 플룸입니다. 정리하면 플룸에는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점은 뜨거운 플룸 상승류와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 아래에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이고 멘틀과 외액의 경계부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 열점에 도달하면 열점에서 멘틀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고 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분출하여 지진,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해 볼게요. 열점은 뜨거운 점, 즉 심장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은 어디에 있죠? 바로 윤하의 상체 윗부분에 있습니다. 즉 열점은 연야권의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으로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 올라옵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 복숭아 위에 있던 홈매트가 상승해서 심장으로 올라옵니다. 즉 외핵과 하부 멘틀의 경계부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열점으로 올라옵니다. 심장에 도착한 홈매트는 심장이 뜨겁다 보니 녹아서 이처럼 파란물이 됩니다. 즉 열점에 도착한 멘틀 물질은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흑인 여성이 나타나서 수영을 합니다. 즉 열점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신나게 수영하던 흑인 여성은 오래 수영하다 보면 지치고 그러면 집으로 가기 위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대륙지각을 손으로 뜯고 밖으로 나옵니다. 즉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여 지진이 발생하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이제 복습해 볼게요. 열점을 보면 심장을 떠올릴게요. 심장은 윤하의 윗부분, 즉 연약권의 윗부분에 있습니다. 이 심장으로는 복숭아 위에 있던 홈매트가 올라갑니다. 홈매트는 심장에서 녹아서 파란물이 되고 이 파란물에 흑인 여성이 뛰어들어서 신나게 수영을 합니다. 한참 수영을 하다가 피곤해지면 집에 가려고 위로 올라갑니다. 판을 뜯고 나가면서 지진이 발생하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다음으로 남태평양에 뜨거운 플룸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볼게요. 뜨거운 플룸을 보면 상승하는 홈매트를 떠올릴게요. 남태평양을 보면 이 남태평양 모습을 떠올릴게요. 이 남태평양의 가운데 부분을 잘 보시면 이와 같이 심장과 상승하는 홈매트가 존재합니다. 즉 남태평양에는 열점과 뜨거운 플룸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대륙 밑에는 뜨거운 플룸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볼게요. 뜨거운 플룸을 보면 상승하는 홈매트를 떠올릴게요.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 이 아프리카 지도를 떠올릴게요. 이 아프리카 대륙의 밑에도 잘 보시면 심장과 상승하는 홈매트가 존재합니다. 즉 아프리카 대륙 밑에는 열점과 뜨거운 플룸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해령보다 열점이 깊다는 점을 기억해 볼게요. 우선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 즉 흑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해령에서 흑인 여성이 수영하는 위치는 아까 해령의 생성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바둑판의 밑부분입니다. 즉 해령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위치는 바둑판의 밑부분입니다. 그러나 열점에서 흑인 여성이 수영하는 위치는 윤하의 심장입니다. 윤하의 심장은 바둑판의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해령보다 열점이 더 깊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판이 섭입하면 해양판에서 물이 빠져나오고 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권을 구성하는 멘틀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여 대륙지각 하부에 도달하면 대륙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 녹아서 유물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고 상승한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물암질 마그마가 혼합되어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고 주로 이 안산암질 마그마가 상승하여 분출된다 라는 점을 기억해 볼게요. 우선 해양판이 윤하의 몸까지 즉 연약권까지 섭입합니다. 그러고 나면 해양판에 있던 바닷물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빠져나온 바닷물에 홈매트가 적셔지고 그러면 홈매트는 녹아서 파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갑자기 흑인 여성이 나타나서 수영을 합니다. 즉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한참 수영을 하다 보면 피곤해지고 그러면 집에 가서 쉬기 위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간 흑인 여성은 대륙지각 하부에 도달하면 대륙지각 하부를 손으로 벅벅 긁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자신의 청치마를 묻어두었거든요. 그거 꺼내려고 대륙지각 하부를 손으로 벅벅 긁어서 청치마를 꺼냅니다. 여기서 청치마는 윤하의 치마이고 즉 유물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리고 유물암질 마그마는 화강암질 마그마와 같기도 하고요. 즉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여 대륙지각 하부에 닿으면
대륙지각 하부가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대륙지각 하부에 도달하는 흑인 여성은 청치마를 입고 그러면 이 청치마를 입은 안마사가 됩니다. 여기서 안마사는 안마, 안산암질 마그마입니다. 즉 대륙지각 하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안마사가 된 흑인 여성은 빨리 안마소에 가서 안마에서 돈 벌기 위해 위로 상승합니다. 즉 안산암질 마그마가 상승하여 지각을 쪼개고 나와서 지진이 발생하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이제 복습해 볼게요. 우선 해양판이 서입합니다. 해양판에서는 바닷물이 빠져나옵니다. 바닷물에 적셔진 홈매트는 녹아서 파란물이 됩니다. 파란물에는 어김없이 흑인 여성이 나타나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하다가 지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대륙지각 하부를 긁어서 자신이 묻어둔 청치마를 꺼냅니다. 즉 현무암질 마그마와 대륙지각 하부가 닿으면 대륙지각 하부가 녹아서 유나이치마, 즉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그 뒤 흑인 여성은 청치마를 입고 안마사가 됩니다. 즉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안마사가 된 흑인 여성은 안마소에 가기 위해 위로 상승해서 나옵니다. 즉 지진이 일어나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다음으로 이 그래프가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임을 기억해 볼게요.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은 바로 이 홈매트입니다. 이제 이 왼쪽 그래프가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곡선이니 이 홈매트를 이 그래프에 붙일게요. 바로 이 그림처럼 붙일게요. 여기서 홈매트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입니다. 다음으로 이 그래프가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임을 기억해 볼게요. 물이 포함된 멘틀은 이 그림처럼 물에 젖은 홈매트를 의미합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가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이니 오른쪽 그림을 왼쪽에 붙일게요. 바로 이 그림처럼 붙일게요. 여기서 이 파란 물체는 물이 포함된 멘틀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입니다. 다음으로 이 그래프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임을 기억해 볼게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을 보면 이 화강암을 떠올릴게요. 화강암에는 빗물이 계속 들어가서 항상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니 오른쪽 화강암을 이 그래프에 붙일게요. 이 그림처럼 붙일게요. 여기서 화강암은 물이 포함된 화강암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입니다. 다음으로 이 그래프가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임을 기억해 볼게요. 온도를 보면 앞에서 했듯이 석유통의 수를 떠올릴게요. 그런 뒤 왼쪽 그래프가 온도 그래프이니 오른쪽의 석유통을 왼쪽 그래프에 붙일게요. 바로 이 그림처럼 붙일게요. 여기서 석유통은 온도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지하의 온도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그래프의 왼쪽은 고체, 오른쪽은 액체임을 기억해 볼게요. 액체, 즉 용융 상태임을 기억해 볼게요. 그래프의 왼쪽, 오른쪽을 보면 식판을 떠올릴게요. 식판의 오른쪽에는 액체인 국이 있고 왼쪽에는 고체인 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왼쪽은 고체, 그래프의 오른쪽은 액체입니다. 다음으로 이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는 해령에서의 멘틀 상승, 그리고 열점에서의 멘틀 상승을 나타냄을 기억해 볼게요. 이 올라가는 화살표를 보면 이와 같이 해령에서 상승하는 홈매트와 열점에서 상승하는 홈매트가 연상됩니다. 따라서 이 올라가는 화살표는 해령에서의 멘틀 상승과 열점에서의 멘틀 상승입니다.